그대 두 손을 놓쳐선 한 길을 잃었죠. 허나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사랑인걸요. 내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그대 없이 나 홀로 하려 한다고. 나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려 말아요. 영화 연은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의 엔딩곡을 듣고 또 들었다. 주인공인 세 자매가 바다를 거닐던 그 장면을 적시던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였다. 마침 이 명곡을 1시간 내내 재생하는 유튜브 영상을 발견했다. 큰 사진 보기 영화 한 장면. 어느 관객과의 대화에서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의 둘째 미연을 연기한 문소리는 여자 주인공이 3명이 아니라 4명이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 명이 이소라 씨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의 엔딩을 떠올리며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소라의 목소리를 듣는 이를 멈출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려 한다고, 정상이 없는 산을 오르려 한다고, 그런다고 괜한 헛수고라 생각하진 말아요라고 이소라는 나지막이 그러나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이 헛된 희망이라고는 말하지 말아요라고, 나의 무모함을 비웃지는 말아요라고 당부하며 그게 내 사랑이라고 읊조리고 있었다. 어쩌면 영화 속 세 자매의 관계가 그런 내 사랑과 닮아있을지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이제는 관계를 끊을 만한데도 상대방을 멀리하고 버릴 만한데도 멈출 수가 없는 관계. 나 스스로는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만 비웃음을 받거나 설득을 당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이. 함께하는 시간은 비록 적더라도 헛된 희망 같은 내 사랑은 꼭 알아줬으면 하는 모순되면서도 그 마음만은 또 이해가 가는 기묘한 거리.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내내 이 곡을 들었다던 이승원 감독의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는 자매라는 이름으로 묶인 세 여성의 관계와 일상을 통해 사람을, 가족의 이면을 파헤치고 있었다. 적당히 섬세하고 날카롭게, 그렇지만 안도할 수 있을 만한 여유와 공감할 만한 장면과 감정을 제시하면서 가시광 미연은 왜? 중심은 둘째 미연이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성가대 지휘자인 이 가정주부는 어쩌면 이 시대 중산층의 흔들리는 멘탈을 속고처럼 짚어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미연은 젊고 어린 교회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대학 교수 남편에게 나지막한 그러나 묵직한 경고를 날릴 줄 알지만 돌아서선 베개의 얼굴을 묻고선 보함을 지를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40대 두 아이의 엄마다. 지금껏 쌓아온 걸 잃을 수도 잃을 생각도 없는 가시광 미연은 복수에도 주저가 없다. 미연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남편의 불륜녀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는 교회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겠다며 위로하는 장면이야말로 인간의 이중성을 감추지 않는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의 매력이 미연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명장면이라 할 만하다. 자기애에 충만한 미연의 아픈 손가락이 동생 미옥, 장윤주, 과언니 희숙, 김선영, 일 것이다. 허구한 날 낮술에 밤술의 기억도 못할 말들을 전화로 쏟아내는 극작가 미옥은 그나마 나은 경우다. 미연은 교회 사람들 앞에 내놓기 창피할 만큼 튀는 외모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미옥을 할 수 있는 한 걱정하고 챙겨준다. 창작의 고통과 등모를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알코올의 존재 동생의 네버엔드 취중 통화를 받아주는 미옥은 의외로 인자한 언니의 모습으로 비친다. 반면 끊임없이 내가 미안하다를 연발하는 언니 희숙과는 어쩐 일인지 왕래를 하지 않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사태다. 궁상과 박복은 나의 벽과 같은 일상에 찌든 꽃집 주인 희숙은 딸에게도 절절매고 남편이 안겨준 비제도 절절맨다. 희숙 역시 별달리 잘못한 것 없는데도 일상과 삶에 찌든 채 왠지 누군가에게 죄를 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네 현대인의 반영이다.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는 이 세 인물의 일상을 끊임없이 교차하고 또 교차시킨다. 감정을 입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장면을 분절시킨다. 그렇다고 딱히 세 자매의 일상을 촘촘히 연결시킬 생각도 없다. 개별의 장면은 세밀하게 또 긴 호흡으로 지켜보되 그 분절시킨 일상이 서서히 캐릭터의
무대 전체를 조망하게 만든다. 형식 자체가 인물들에게 밀착하고 싶어도 밀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세 형제도 세 남매도 아닌 세 자매 큰 사진보기 영화 관련 이미지. 이런 형식은 일종의 가족 드라마인 여는 호라살과로 세자매 닿는 호라살과로가 쉬이 택할 수 있는 어떤 연민을 소거하는 데 일조한다. 바람난 남편에게 뺨을 맞는 미연은 일종의 피해자다. 그 미연은 교회 후배의 얼굴에 시퍼런 멍이 생길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가한다. 이승원 감독은 그런 미연의 맨얼굴을 고스란히 바라보라고 주문한다. 감독이 인물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런 식이다. 휴대폰에 새엄마인 자신의 이름을 도라이라고 저장한 아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단 묘. 어느 날 남편이 전부인과 술이 덜 깨 우스꽝스러운 광경으로 조우한 후 돌변한다. 남편이 아들의 뺨을 때리는 것을 발견하곤 정의의 사도로 변신, 남편에게 바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댄다. 그날 이후 미옥은 가족이란 것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 셋 중 가장 안쓰러운 이는 첫째인데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조차 딸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물이 바로 희숙이다. 심지어 그 낮은 자존감과 지독한 고립감은 부지불식간의 희숙을 예상치 못한 자해로 이끌기도 한다. 각기 다른 방식의 폭력의 인물들을 노출시키는 여는 호라살과로 세자매 닿는 호라살과로는 이 모두를 연민 없이 바라보라고 냉정하게 지켜봐도 된다고 독려한다. 그런 연민의 배제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여는 호라살과로 세자매 닿는 호라살과로의 주인공들과 엇비슷한 연배의 세 형제를 내세운 드라마 여는 호라살과로 나의 아저씨 닿는 호라살과로와 비교하면 확실해진다. 그렇다. 여는 호라살과로 세자매 닿는 호라살과로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온갖 폭력에 노출되고 또 그 폭력에 익숙해질지 모르는 한국 여성들이다. 종국엔 여는 호라살과로 세자매 닿는 호라살과로는 그 폭력의 연원을 까발리는 결말로 나아간다. 영화의 시작, 아득한 검은 밤을 달리는 두 여자 아이의 종착지가 어디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왜 세 자매의 부모와 남동생은 이들의 대화 속에서만 등장했는지, 왜 희숙은 동생들과 이름이 닮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날선 표현인의 한국 사회 혹은 현대인의 이면을 극대화시킨 이승원 감독의 전작년은 호라살과로 비밀과 거짓말 닿는 호라살과로이나 여는 호라살과로 해피 버스데이 닿는 호라살과로를 떠올리는 이들에겐 다소 의외로 다가올 수도 있으리라. 그간 쌓아올린 세 자매의 관계와 감정을 터뜨리고 폭발시키는 클라이막스의 표현이나 소위의 세기가 말이다. 하지만 앞서 나를 설득하려 말아요라는 이소라의 목소리가 극장 안에 울려 퍼지고 또 그에 앞서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세 자매가 바닷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스크린에 영사되는 순간 여는 호라살과로 세 자매 닿는 호라살과로는 그런 감독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준다. 그 세 자매의 얼굴에서, 세 배우의 얼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내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이들의 어떤 고단한 희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기의 끝을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 감독이 세 번째 장편 영화인 여는 호라살과로 세 자매 닿는 호라살과로를 만들면서 한 다짐이라고 한다. 배우들 간 연기에 불꽃이 튀는 그런 밀도 높은 영화 말이다. 문소리를 위시한 세 여성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여는 호라살과로 세 자매 닿는 호라살과로는 눈길이 가는 2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은 영화다. 특히 문소리의 경우는 말 그대로 문소리가 그간 증명했던 너른 연기 폭과 리얼리즘의 끝을 확인시켜준다. 우리 옆에 바로 그 크리스천의 얼굴을 한, 그러나 동생과 누나 앞에선 예의 그 경계를 살짝 풀던 미연이 끝끝내 감정을 폭발시키다 절제하는 장면을 보라. 여는 호라살과로 세 자매 닿는 호라살과로 송미연을 연기하며 문소리는 자신이 연출한 여는 호라살과로 여배우는 오늘도 닿는 호라살과로를 포함해 우리가 신뢰해온 배우 문소리의 총합을 보여주는 동시에 누군가는 쉬이 예단했을 그 문소리의 이미지나 연기 톤을 또 한 번 뛰어넘는다.
불안과 불안, 확신을 오가며 나와 가족을 챙기고 다독이는 문소리의 미연에게서 나도 몰랐던 내 얼굴을 현대인의 초상을 발견하는 이가 적지 않았으리라. 이승원 감독의 뮤즈인 김선영은 시종일관 친숙한 듯 낯선 얼굴을 거두지 못하는 희숙이 감정의 숨결을 불어넣고 장윤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술가 엄마 미혹을 그럴싸하게 연기하며 다음 장면을 예상하기 힘든 녀는 호라살과로 세점에 닿는 호라살과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창조해냈다. 그리하여 이세 배우는 이승원 감독과 함께 왜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가 삼형제나 삼남매가 아니라 세잠이어야 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가 코로나19 시대의 극장가가 아닌 좀 더 넓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기와 환경에서 상영됐다면 하는 안타까움을 공유하는 이들이라면 영화 관람 이후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를 찾아들은 관객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문소리와 두 배우로 인해 여는 호라살과로 세잠에 닿는 호라살과로가 흔한 가족 영화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